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여러분 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렸고요. 자, 제5절 과세 표준.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이렇게 우리 조세 분류에서 배웠습니다. 그럴 때 요 과표라는 거, 과세 표준이라는 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요. 어떤 거냐? 취득하는 가격이에요. 자, 취득하는 가격, 취득가액이요. 나 그 부동산을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한 가격 1억 원.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요.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등기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액인데, 만약에 이게 뭐 건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재산 가액이에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럴 때,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납세무자 결정해요, 과세주가 결정해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요 과세 표준을 결정해요. 자, 그런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요? 과세주체가. 자,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한다고 했는데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요. 자, 그럴 때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이요. 자,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1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가 표준액이 뭐냐? 요거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가 표준액이 뭔지는 그 용어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은 그냥 대충 아시면 돼요. 자, 이걸 적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란 말이 있고요. 기준시가. 그 다음에 자, 시가 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표준액도 있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공시가격 흔히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관할 세무상은 세금 계산할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주택 같은 것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해서 시장공사구청장이 자, 재산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그럴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시장공사구청장은 세금 계산하느냐? 무엇을 근거로요? 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세금 계산합니다. 자, 그럴 때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한번 예를 들게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토지. 자, 수많은 전 국토 우리나라요. 통치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필지의 땅값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느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만약에 부천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그러면 이 경기도 부천시 관할구역 내 수많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성 있는 땅들을 우리가 표준지라고 해요. 표준지. 누가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이것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부천시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 그런데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토지에 있어서 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토지에 지방세에 있어서 토지 시가 표준액이 돼요. 이게. 자, 시가 표준액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국세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여러분,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은요
자, 같은 저 중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결정되는 과정이 또 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간에 국세에서는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하고요. 지방세에서 우리가 시가표내기라고 해요. 이거 만약에 국세 문제에서 시가표내기 어쩌고 하면 틀린 거예요.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용어가 달라요.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지방세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택도 우리가 수많은 우리 전국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만약에 수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들의 가격을 매기는데 자,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이런 주택들을 선정해서 선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주택이에요.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 표준주택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개별 주택 자기 집이라서요. 강남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 고시합니다. 이게 개별 주택 가격이에요. 여러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개별 주택 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 주택 가격이 산정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자, 지방세 주택의 시가표내기 되고 또 국세 자, 주택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물론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표내기 산정 방식이 쫙 나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만 알면 되냐면 자, 여기 다시 또 지울게요. 자, 봅니다. 뭐만 알면 되냐면 시가표내기 그러면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표내기로 계산한다. 자, 그럴 때 시가표내기라는 것이 토지에 있어서 시가표내기는 뭐라고요? 다시 결론. 토지 시가표내기는 개별 공시가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내기 되고 또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 가격,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또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 주택 가격이 산정 것이 되는데 이게 주택의 시가표내기다. 건축물 같은 것은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것은 그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용도별, 위치별 여러 가지 지수를 적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다시 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표는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내기로 과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납세무자가요 무신고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 신고 납부 안 해요.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시가표내기로. 그리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습니다. 신고 가액 표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요.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내액보다 미달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시가라는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2천이라고 할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내액이 1억 2천만 원. 근데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소위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정부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 재산세 고지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소위 우리 동네 시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한 4천, 5천 이 정도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6천 이런 식으로 45%에서 65%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반영 비율을 정부에서 지금 점점 더 현실화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낮게 돼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야 이거? 우리 동네 아파트 왜 이렇게 이거 시가표준액이 낮게 돼 있어요? 진짜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몰고서 아파트 주민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 이거 올려라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올려놓으면 뭐해? 자, 세금만 더 내는 거지. 그래서 안 올리는 것 뿐이지 이게 낮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취득했다고 신고가 돼요. 그러면 자, 과세권자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증명이 없는 한은 자, 시가 순액이라는 게 시가 7, 80% 선에서 결정된 건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과세권자가 시가 순액으로 다시 과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취득세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과세표준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 과세표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무신고하고 똑같습니다.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액 무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요까지 얘기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요까지 얘기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갑이라는 사람과 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 거래하는데 자, 이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억 원이라고 쳐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얼마를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해요? 자, 어디서 얼마로 하느냐? 1억 2천만 원을 자, 신고하는 가액이 원칙 과세표준이라며. 그래서 신고한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자, 세액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래 원칙 신고하는 거에 과세표준이니까.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 취득자가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은 항상 뭐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가산세, 신고 납부 불성실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합니다.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해요. 그래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자,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납세무자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신고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을 때는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곱하기 세율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만큼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의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물론이요.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언제나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시가표준보다 낮게 신고하니까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해요. 그래서 일정한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만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래의 경우만 시가표준과 상관없이 그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국가 지자체 조합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러면 여러분요. 자, 별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공통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조합을 결성해요. 그럼 결국은 지자체 조합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합쳐진 거니까 자, 지자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자, 등으로부터 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자,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어도 공무원들이 여기다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지자체로 조합으로부터 뭘 취득할 때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수, 공판법, 부 이러면서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자, 요거 국가등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무상 취득의 경우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공짜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짜로 취득했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야? 빵원이지.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조드려요.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사실상 취득 금액은 빵원이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예요.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무상 취득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바보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 취득은 결국은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자 사실상 주가격을 과세표하는 거고 무상 취득의 경우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무상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주가에서 제외하고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C값 순액으로 과표 결정된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봅니다. 265페이지 제5절 과세표준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주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자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C값 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자 과세표준을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표준 봅니다.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제목이 밑줄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밑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신고하는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자 여기도 밑줄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의로한다. 밑줄 쫙이에요 여러분. 자 연부 취득이 뭐냐? 여러분 월부로 뭘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다달이. 자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년. 자 연부 취득이 어떤 거냐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개 연부 취득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거래하면서 십몇 년에 걸쳐서 연부 거래한다. 속 터져 죽겠지. 대개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거래를 할 때요. 자, 요 연부 거래로 합니다. 자, 이 큰 덩어리가 큰 것들 대개 요 거래대금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부 거래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총 연부금액 50억이고 갑과 을이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취득세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은 총 연부 금액 50억 원이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매회 지급되는 이 연부 금액을 계약서상으로 올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 금액이 10억 원이었어요. 실제로는 만약에 근데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돼요. 그러면 그 매회 이렇게 지급되는 이 사실상 연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을 합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요것을 이제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요. 자, 그래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물론 이제 나중에 취득 시기에서 배우는데 요때부터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연부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매회 지급되는 이렇게 사실상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계약상 연부 금액이 아니에요. 계약상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 금액이 아니라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25회 시험에서도 그렇고 26회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 얘기가 그대로가 나왔어요.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한다. 연부 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되는 연부 금액.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조금 밑줄이라고 했죠.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는 거.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이냐 해서 여러분이 계약상 X 해놓으세요. 계약상 연부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하면 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말한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 다시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인데 매회 지급되는 뭐 사실상 연부금액이지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뭐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앉은 자 어느 곳이든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목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스트레칭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세요. 공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을 여러분들이 목 운동 이렇게 좌로 우로 목 운동도 하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우리가 자 공부하실 때 항상 주의될 게 이제 이렇게 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허리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 운동도 이렇게 좌로 우로 하시고 또 기지개도 뒤로 이렇게 한번 딱 제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지개 한번 제끼면서 뭐 하품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몸이 조절되면서 피로감이 좀 가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스트레칭 하시면서 자 보십니다. 자 그래서 교재 여기 보시고 보충 내용의 주택거래 신고주기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용어 정리에 연부란 뭐냐 나와 있죠. 자, 요게 이제
연부거래에 관해서 법령에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 요거 2015년에 연부거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법령에 이렇게 담았어요. 연부란 그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중간에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몇 년이요?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연부거래라고 합니다. 하여튼 연부거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 금액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뭐 사실상 연부금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이번 예외예요. 시가표액이 과세표 결정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시가표액으로 뭐 할 때 적을 때는 무엇으로 과표를 한다? 시가표액으로 한다. 연필로 살짝 줄거놓고 나중에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보충 내용에 시가표액이 뭔지 쭉 나와 있어요.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데, 자, 지자체 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액으로.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다음에 취득. 가로도 쭉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무상, 그 밖에 무상 취득 및 나중에 배우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다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는데, 이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건데 나중에 배웁니다. 하여튼 제외하고, 하여튼 무상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합니다. 유상승계 취득해야지. 에 대해서는 시가표액에도 불구하고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어떤 경우에 시가표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연부금액으로 하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 경우를 반드시 여러분이, 자, 5번까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시가표액보다 높은 낮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로 한다. 물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그렇지, 유상취득의 경우에 그렇지, 무상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합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는 차차 나중에 배워나갑니다. 제6절 세율입니다. 이제 과표 결정됐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수액 구할 때 세율에 관한 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을 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과표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이 되는데 취득세 세율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좀 익히고 가시면 돼요. 간단하게.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여러분, 비례세라는 것은 뭐냐면, 비례세라는 게 뭐냐, 용어 설명드립니다. 비례세라는 거 이런 거예요. 함수가 딱 있어요. 왠지 함수 나오니까 뭐 학개론 생각나면서, 자, 머리 아파려고 하지 말고 자 보세요. 함수가 있는데 취득세는 이런 거예요. 매매로 우리가 농지 아닌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4%예요. 자, 4%인데 1억짜리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 세율은 4% 정도 됩니다. 2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은 4% 정도 됩니다. 3억짜리를 취득해도 취득세 세율은 4%예요. 자, 보세요. 이쪽 함수를 과세표순, 과표 크기라고 하고 이쪽 함수를 세율이라고 했을 때, 자, 취득세는 보세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 또는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례세율.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자,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고요. 세율 구조가.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등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도 적용되고 누진세율도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세율 구조 배웁니다. 어떻든 간에 비례세인데 취득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 근데 차등해서 비례세율이래요.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취득 원인. 자,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받아 취득했느냐, 상속으로 취득했느냐, 원시 취득했느냐, 취득 원인과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했느냐, 또 납세 의무자, 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요, 자, 우리가 만약에 농지를 똑같은 토지인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3%입니다.
농지 아닌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4%예요. 2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4%예요.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입니다. 농지. 3%예요. 농지. 자, 그럼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취득세 세율은 3%예요. 그러니까 비례세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따라 이렇게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용어 무슨 말인지 익히시면 되겠고요.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입니다. 나중에 계속 배워 나갈 건데 이제 자,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요.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자,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요. 특례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 같은 데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26개 시험 때 표준세율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중에서 한 문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7회 시험도 여러분요. 역시 세율에 관한 거 역시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이거 전부 토탈해서 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율. 자, 그래서 자, 26회 시험 때는 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했고 자, 27회 시험 때는 뭐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물론 나오면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편수율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중과세율이나 특례세율에서 좀 더 27회 시험은 취득세 세율 부분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요. 지자체장이 법령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매매로 부동산 자, 취득하면 4%예요. 그럴 때 자, 최대 그러니까 4%의 절반 플러스하면 4%의 절반은 2%잖아. 플러스하면 최대 6%. 최저 그러면 취득세는 2%까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서울특별시 똑같은 어떤 뭐 부동산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매매로 똑같이 취득했는데 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그러면 세율이 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조세 정책 목적상 실제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취득세는. 그래서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법령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지.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26개 시험에도 이런 내용들을 또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은 취득 금방 얘기했듯이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 원인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 등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 다양한데 이 다양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받아 취득했을 때 등등 이 다양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리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26회 시험에는 제가 외우는 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알려준 대로 외웠으면 가볍게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나왔는데 못 외웠으면 이제 헷갈리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도 중개사 세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공부한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면서 자, 여러분이 다 아는 줄 알고 여러분 모르는데 실제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막 뭐 물어본다고 말했어요. 특히 취득세 세율 물어볼 때 자,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제가 유상거래로 인한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267페이지 제6절 세율을 봅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취득 방법 등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적용 안 돼요. 자, 취득세 먼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서 표준세율을 봅니다.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 자, 같은 취득물 살짝 그냥 연필로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저절로. 자,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짝이요. 25회 시험 같으면 요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 그냥 바꾼다 그러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바꾸겠죠.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5회 시험 때는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자,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표준세율, 어떤 때는 중과세율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입니다. 나중에 재산세나 이런 데서 또 나와요. 자,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요.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럴 때 자, 268페이지 보니까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자, 우리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거기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여러분 거기요. 자, 유상승계 취득이요. 우리가 유상거래로 뭘 취득했다. 유상승계 취득 나와 있죠. 그럼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거기다가 좀 예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 매매예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매매. 또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뿐만 아니라 매매 또 교환. 그러니까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 같아요, 여러분들. 자, 매매, 교환, 공매나 자, 경매 이런 게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세율 같습니다, 이거. 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자,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했는데 뭐를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3%. 1,000분의 30. 우리 세법은 대개 1000분위를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1,000분의 30이니까 3%를 얘기하죠. 3%. 자, 농지나 주택 이외의 것을 매매나 교환,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4%입니다. 시험에 여러분 사회시험 때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을 물어봤고 또 25회 시험 때는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의 농지면 3%고 농지 아닌 토지였으면 몇 프로고 4%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농지 주택 외에 4%인데 그 바로 아래에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1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영부 인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 취득 시 자, 취득세 세율은 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농지를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도로 취득하면 3%, 농지 주택 이외에는 4%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 정도는 좀 아셔야지. 그래야지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그래도 뭐 내가 뭐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 물어봤는데 4%인가? 뭐 3%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상거래로 자, 그러니까 반드시 유상으로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자,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거니까 유상거래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또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다 지금 영구 인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근데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취득 가격이 주택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6억 원 이하다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다 2%, 그다음에 9억 초과하면 3%인데 정확히 가격에 따라 알아둬야 돼요. 제가 지금 입문과정이라 살짝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시가 표현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몇 프로? 1%.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는데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 3%.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25회 시험 때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우리가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OX요. 6억 원 이하 주택인데 1천분의 20 아니고 2% 아니고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적용됩니다. 1천분의 10이요.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상거래 주택 취득했을 때 연구나세요. 요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받았을 때 이런 것들은 차차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269페이지 중과세율에 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이제 배워나가요. 다만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살짝 배워나갈 것이고요. 뭐 저 자세한 건 안 배워. 그리고 납세 절차,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면세점 이런 것들 취득세 이제 다 봤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었고 이제 다 봤고 이런 것들 살짝 보고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 계속 볼 것이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